안녕하세요. 와치리입니다. 오늘은 분위기 있게 와인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시계 계급도 관련해서 한번 컨텐츠를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형식이었는데 약간 마치 제가 만든 것처럼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서 영상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계급도라는 것이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인데요. 시계에 계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속물적인 발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분야에서든 남과 좀 비교를 해서 급을 나누려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급도라는 말은 해당 브랜드의 가격대, 기술력, 인지도 등 브랜드의 가치, 즉 위상을 표현하는 다른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슷한 주제로 다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수년 전부터 인터넷상에 떠도는 국내 3대 시계 계급도, 등급표랄까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것에 너무 골몰하실 필요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계 브랜드 간의 위상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재미삼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계급도 한번 보실까요? 이 계급도가 사실 가장 오래된 자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시계에 발을 들이던 시절에도 있었던 것 같으니까요. 거의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장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티소와 오리스 해밀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계식 시계에 포커싱 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마음에 드네요. 바로 위에 프레데릭 콘스탄트, 그리고 브로바, 론진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론진과 오리스에게는 다소 아쉬운 결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누군가 존재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들 위에 군림하고는 있지만 이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인 것 같긴 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태그오이어였습니다. 은하계를 바라보는 지구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극복할 수 없는 신분의 벽이라는 표현으로 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 위에는 그럼 누가 있을까요? 네, 역시 롤렉스와 오메가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라이벌이라는 걸 롤렉스는 인정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현실을 잘 재밌게 풀어냈네요. 그리고 위에 이제 시간과 공간의 벽이라고 해서 존재하는데요. 그 위에는 그럼 어떤 브랜드들이 있을까요? 롤렉스 바로 위에 말이죠. 네, 제니스였습니다. 블랑팡과 IWC도 막차를 탔다고 좋아하고 있고요. 결국 제니스가 방금 전 그 시간과 공간의 벽을 만든 셈인데요. 글쎄요, 롤렉스와 제니스 사이에 이런 벽이 지금 존재할까요? 오히려 둘의 위치를 바꿔도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분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제니스의 기술력은 인정을 받지만 이 모습은 지금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레이드에는 지라드 페르고와 글라슈테 오리지널, 쇼파드도 함께 있습니다. 아마도 쇼파드는 LUC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웅성웅성 넘사벽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빅5입니다. 먼저 랑에운트 제네와 이제 브레게가 마중을 나왔는데요. 랑에는 한 10년 전에는 이런 위상이 맞을 수 있었겠는데요. 지금은 더 위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표에 의하면 브레게와 랑에는 빅5에는 껴주지만 빅3에는 안 껴주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풍당당
빅3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파텍이 큰 형님으로 군림하고 있고요. 나머지 둘은 어떤 약간 복종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데마 피게가 로얄 오크로 그간 인지도나 판매량에 있어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현재도 이 빅3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두 번째 계급도를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이거는 그 이후에 나온 것 같습니다. 뭔가 첫 번째 계급표를 토대로 해서 좀 더 다양한 브랜드들과 각각의 코멘트들을 더 추가해서 풍성하게 만든 느낌입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특이하게도 T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세이코가 등장을 하네요. 쿼츠 파동의 주연인 세이코 없이 시계 역사를 논하기가 쉽지 않죠. 네, 시티즌도 있고요. 독특하게도 스테인아트도 표기해놨습니다. 뭐 T셀 때문일까요? T소도 빠지지 않고 나와주었습니다. 기계식 엔트리급에서 T소를 빼면 또 섭섭하죠. 아까 첫 번째 계급도에 처음 등장했었던 오리스, 프레드릭 콘스탄트, 해밀턴이 등장합니다. 그 옆에 미도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미도를 좋아합니다. 요즘은 좀 상향 평준화된 느낌이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가격대의 무브먼트 스펙이 미도가 꽤 좋았었습니다. 진도 있네요. 진의 그 케이스 기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라도가 있고요. 노모스가 등장합니다. 얇고 가볍고 싼 매니팩처. 근데 이 표현은 노모스가 좀 섭섭해하겠네요. 더 좋은 표현이 많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 위에는 줄곧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크로노스이스, 그리고 론진과 베렌로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론진이 좀 섭섭지 않게 평가된 것 같긴 하고요. 하지만 아직 누구나 아는 그 브랜드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나오네요. 태그 호이어 오른쪽 옆에 그랜드 세이코가 있는데요. 이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몽블랑도 있는데요. 이게 언제적에 만들어진 자료인지는 몰라도 옛날에 만년필만 만들던 몽블랑이 아닙니다. 미네르바를 품으면서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튜더가 태그호이어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요즘 급상승한 브랜드 중 하나죠. 롤렉스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크레도르는 그랜드 세이코처럼 세이코의 럭셔리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내수용이라서 우리 주위에서 눈 뜨고 찾아봐도 보기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에 빅사이즈 워치 트렌드의 선구자인 파네라이가 있고요. 네, 오메가가 이제 나오네요. 헤리티지만큼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또 주얼리 워치 브랜드의 선두주자 까르띠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계급도에 비해서 이 어떤 미들급을 꽤나 탄탄하게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위에 이제 위블로와 IWC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한 격차라고 표현이 되었는데요. 글쎄요. 그리고 롤렉스가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도 제니스는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피랩 기술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약간 쭈구리 모드로 프랭크 뮬러, 지라드 페르고, 율리스 나르당, 로저 드비가 길을 못 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현실을 잘 반영한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저 브랜드들이 롤렉스보다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판매량이나 인지도 등의 측면에서 롤렉스 앞에서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표현해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로저 드비 같은 경우는
내구성 이슈만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에서도 계속 군림하고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브랜드이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프랭크 뮬러, 그리고 지라드 페르고, 율리스 나르당도 하이엔드로 가는 길목에서 예거나 블랑팡 같은 브랜드들과 경쟁하는 브랜드들인데요. 인지도 측면에서 안습인 수준이라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프랭크 뮬러는 지금 살아있나 모르겠네요. 자, 드디어 하이엔드 목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예거와 블랑팡, 그리고 글라슈테 오리지널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글라슈테는 랑의 후광을 받아서 좀 고평가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위에 이제 상당한 격차라고 워딩이 되어 있는데 드디어 빅5가 등장합니다. 먼 길을 왔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랑에와 브레게가 먼저 등장하고요. VC 그리고 AP가 순서대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계급도의 작성 연수를 유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쉐론 콘스탄틴의 코멘트 중에 260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바쉐론 콘스탄틴의 260주년은 201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계급도로 추정이 되네요. 그 위엔 언제나 그분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잠시 가지고 있을 뿐이죠. 자, 이제 마지막 계급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코멘트가 달려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브랜드명과 대표적인 시계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터마크를 봐서는 다나와라는 사이트에서 제작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되고요. 이 마지막 계급도는 한번 천천히 쭉 한번 보실까요?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우리는 오늘 국내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해외에도 비슷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시계 생활을 하는 개개인마다 브랜드의 위상을 평가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매우 주관적인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해외 자료들을 보다가 한 가지 눈에 띄는 계급도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살펴본 국내 3대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던 바로 빅5의 그 윗등급, 안드로메다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레벨에 대한 정리도 해놨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네, 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 보시면 우리가 오늘 알아봤던 브랜드들이 다들 위치 선정은 다르긴 한데 대부분 다 나오고요. 위에서 세 번째, 하이엔드 레전드라고 해서 파텍 필립, 랑에, AP, 바쉐론 등이 나오죠. 그리고 이 빅5에 해당하는 브랜드들하고 같이 주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 드림워치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다음에 별도로 한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위에 바로 리차드 미 그리고 HYT 등이 들어가 있네요. 설명도 긴데요. You can buy one, but it's six figure. 이게 뭐야? 구매는 가능하지만 개 비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본이 가격이 억대이고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레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 MBNF 같은 브랜드도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윗 레벨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건 살 수도 없어요 레벨입니다. 듀포 형님이 들어가 계신 걸로 봐서 살 수 없는 레벨 맞네요. 필립 듀포 외에 로저 스미스, 어반 요르겐센 등이 언급되어 있고요. 이 급에는 그루벨 포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바로 손에 꼽는 세계 독립 시계 제작자들이 들어가는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 세계 4대 독립 시계 제작자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의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거기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빅5 하이엔드 레전드 위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재미삼아 봤는데 심각해지기 전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초반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브랜드별 위상에 너무 골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브랜드가 가지는 위상도 뭐 위상이지만 가격대를 떠나서 그 시계만의 개성이나 아이덴티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계가 롤렉스 같다면 재미없겠죠. 이런 다양성이 아주 건강한 시계 시장과 그리고 우리들의 시계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